네, 안녕하세요.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. 세 번째 시간은 직장인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1편으로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초보 투자자들은, 그러니까 보통 제 기준으로서는 이제 작년부터 투자를 하시거나 올해 투자하신 분들을 위한 분들이고요. 직장인들도 포함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왜 투자를 할 때 어려워하는지, 원인과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이런 사례들, 그리고 또 제 기준으로 제가 투자를 한 지 거의 실전 투자는 11년이 넘었고 분석하는 거는 거의 14, 15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 기준으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1편은 앞서 왜 직장인들이나 초보 투자자들이 좀 어려워하는지, 왜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아마 공감이 되실 거고, 저도 직장 생활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,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두 편을 나눠서 첫 번째는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짰는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서는 투자 전략을 1편 왜 어려워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직장인들이 왜 좀 투자가 지금 힘드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. 저도 직장 다닐 때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여기다 앞에다 적어 놨습니다.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이 첫 번째가 굉장히 큽니다. 직장인들 기준을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직장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직장인들은 보통은 9시, 평균적으로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,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. 근데 이 시간에 퇴근을 하면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, 주식시장이, 정규장이 열리는 시간은 여기에 써놓아 있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. 근데 이 시간에는요,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시간들입니다. 회사 업무를 하는 시간. 그럼 이 시간을 제외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은, 유일한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을 거예요. 이 시간이 언제냐? 점심시간이 될 거예요. 근데 점심시간도 보면은 뭐 구내식당이든 뭐 그냥 어디 나가서 식당을 먹든 간에 보통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. 음식 주문, 그러니까 식당을 가고 음식 주문하고 나와서 먹고 하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3, 40분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뭐 늦으면 50분까지 되겠죠. 그러면 딱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에서 살짝 보는 것 밖에는 안 돼요. 그리고 시장이 왜 중간에 오르고 빠지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. 왜냐면은 이 세 번째 거 시간이 없어요. 이 시간이 없다는 건 1번이죠. 그리고 2번도 이 1번과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투자를 할 시간이 없다. 투자를 위한 시간이 없다. 그리고 매도할 타이밍도 안 되고, 만약에 내가 매수가 안 됐거나 혹은 매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정정을 하거나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. 팔 생각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. 이게 어려워요. 또 가격이 급등락하고 변동이 심할 때는 대응하기도 어렵죠. 왜냐면 그때는 급등했다가 갑자기 등락하는 경우가, 숱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몇 번 있습니다. 근래에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가 있어요. 뭐 다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쿠키런 회사로 유명한데,
보면 이때요. 이날 주가가 올랐습니다. 주가 한 차례 확 올랐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 여기에서 잠시만요. 이날 주가가 여기에 왼쪽에 박스를 보시면은 3월 26일입니다. 올해 21년도 3월 26일 금요일인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. 장 초반에는 장 시작했을 때 시가는 133,500원 0.23% 올랐고 고가는 장 중에 21.05% 16만 1,000원까지 올라왔죠. 근데 이후에 수급이나 이런 게 흔들리고 수급이 막 던지는 수급이 많아지니까 주가는 124,300원의 종가로 맞췄습니다. 마이너스 6.54%까지 빠졌죠.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. 21%다 토해내고 여기에 마이너스까지 다 토해냈던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상단에 가령 예를 한 15만원에서 16만원 또는 많게는 뭐 14만원까지 치죠. 14만원에서 16만원까지 들어간 사람은 물려있어요. 그럼 마이너스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시간이 안 돼요. 주식시장은 정규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열리는데 고작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점심시간밖에 없어요. 1시간. 그러면 이 시간에 이거를 다 하기가 힘들죠. 그리고 저게 12시 점심시간에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.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. 투자를 할 때. 그래서 이 시간도 안 될 뿐더러 왜 떨어졌는지, 왜 시장이 빠지는지, 혹은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뉴스나 회사에 관련된 정보나 혹은 증권사 리포터를 볼 수가 없죠. 이게 매일 올라오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. 제 주변에서도 보통 다 그런 말들을 하세요. 야, 업무 시간에 이거를 하니까 볼 시간도 없고 틈틈이 보려고 하더라도 내 주식 계좌만 본다. 오르는지 내리는지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. 이러면은 나중에는 조급해져요. 제가 말씀드린 이 아래 심리가 굉장히 흔들려요. 빠지면 이러죠. 팔아야 되나? 오르면은 사야 되나? 이런 경우가 있다 보면은 기존의 자신이 투자 전략이나 내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관이 흔들리게 돼요. 흔들리면은 이도저도 안 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가 돼서 계좌가 녹아버리죠.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급등이나 또 호재 관련된 게 있다고 하면은 따라 사는 경우도 있죠.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시스터즈처럼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니더라도 요 근래 매일 남영유업 사태가 그랬던 것도 있고 예전에 뭐 기아나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1월 초에 막 신고가 9만원 10만원 이렇게 가려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. 이 호재가 팩트인지 아닌지도 확인조차도 안 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고점에 물려서 언제 이 가격대가 올라오나 라고 생각을 해요.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나 삼성전자처럼 보시면은 올 1월에 신고가를 찍어요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이때 물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. 주가가 9만원대에 물렸잖아요.
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언제 오르나, 언제 빠지나, 이런 거나 보고 계실 거예요. 그쵸?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거예요. 거기다가 뭐 기아도 그랬죠? 기아도 보면은 이때 사신 분들은 이후에 주가가 빠지잖아요. 빠지고 나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합니다. 박스권처럼. 그나마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해봤자 9만원이에요. 이 99,000원이나 9만원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겠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급등이나 호재에 관련된 게 팩트도 확인 안 하고, 이때는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올라버린 거예요. 이 당시에. 근데 애플카 이슈도 그냥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 거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. 이때 애플카 이슈로 한번 튀었어요. 그리고 공시가 이때쯤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. 이날 공시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해버리죠. 쭉 빠집니다. 그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절어지고 물려서 나중에는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힘들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다섯 번째 것처럼 뭐 제가 4번까지 다 설명했고, 다섯 번째까지는 투자 가치가, 자신의 투자 가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전략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따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분들. 이전에 제가 전편이어서도 그런 분들을 좀 유심히 책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투자를 전략을 짜왔고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것처럼 자신의 투자 가치와 전략이 없이 그냥 막 이리저리 투자를 해버리면은 계속 주식에 본인의 계좌는 자본금은 빠져나가면서도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. 이익은 조금 나와봤자 얼마 안 되지 실제로 마이너스 나는 게 많거든요.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 위에 네 번째 게 딱 이러한 실패의 사례가 돼버리는 거죠. 네 번째 걸로. 그래서 이 투자의 가치와 전략을 꼭 본인이 세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초보나 직장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것도 이런 분석에 대한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, 저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직장인들이 6가지 정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, 직장인들과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,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이것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경제 뉴스와 금융. 이 뉴스는 매일 보셔야 됩니다.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, 국내 경제와 외국 경제, 해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금융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이런 것들, 뭐 장이 어떻게 되는지, 마감이 됐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대한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이 보입니다.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국내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고,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인 뭐 미국이나 또 수출이 많은 이웃나라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겠죠. 그래서 뉴스를 항상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로는 증권 지식이나 공부들, 증권 지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용어들, 뭐 대표적으로 EPS나
PER, PBR, ROE, ROA, 그 다음에 E베타, BPS라든지 DPS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. 이거 말고도 뭐 CP나 BW라든지 권리락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겠죠.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은 용어를 알다 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면은 또 이거에 대한 사례도 같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투자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, 금리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,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,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기술적 분석 세 번째 내용이 뭐 차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, 퀀트에 대한 분석, 뭐 영업이익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, 어떻게 증가 추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터를 보시면 되는 거고,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. 이 기업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주주로서 감시하고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 거고,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조금이나마 매수 매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분석이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무제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전자공시, 공시를 통해서 어떠한 호재성이 공시가 됐는지 나쁜 게 공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. 이거는 주주한테나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시된 부분 것도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다섯 번째는 기업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. 이런 표현을 쓸게요. 상대를 알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나요? 그거는 저 사람을 내가 다 파악하고 뭐 심리나 성격이나 이런 거 다 꿰뚫고 있으면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리스크나 뭐 해도 되겠구나.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이제껏 해왔던 것들을 믿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게 분석이죠. 근데 분석이 안 된 거를 자신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다?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. 저 같아도 안 해요. 그런 거는. 그래서 기업 분석은 꼭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업종도 중요하고요. 경쟁업체 누가 있는지 이 업체와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하는 업체와 경쟁하는 업체들도 알아둬야 되죠. 왜냐면 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업체가 이 업체와 비교했을 경우에 매력도가 더 높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더 높다고 하면은 그 경쟁업체에 투자할 수도 있죠. 근데 어쨌든 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사업 구조, 그리고 그 사업의 구조를 통한 매출 구조도 알아야 되고 지분율도 알아야 되고 또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어떻게 경영을 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. 그래야지 분석이 되면은 리스크가 보일 거고 좋은 점과 장단점이 다 보이겠죠. 그래야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기업 분석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이거는 다섯 번째는.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한 투자 성향이 필요합니다.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투자 전략도 세워둬야 되겠죠.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합니다. 투자 전략을 내가 가치 투자를 할지 성장형 투자를 할지 뭐 아니면은 성장 가치형 투자를 할지 그런 기업들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일곱 번째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 투자 전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죠.
그래서 잠깐 여기 보여드릴 게 있으면은 이 구글에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. 투자 성향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미래에셋입니다. 제가 뭐 광고하려나 그러진 않고 여기 보면은 자신의 성향, 투자 성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여러 가지 설문이 있는데 총 8개 정도 돼요.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나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신의 투자 성향이 좀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했을 경우에 레드, 성장 추구형으로 나오는데 질의 응답한 8가지에 대한 내용, 답변과 내용이 있고 그 토대로 채점을 매겨서 이제 성장 추구형이나 공격형 투자,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겠다, 고수익을 투자를 한다는 부분인 거거든요. 반면에 이 아래는 원금 보장형 있습니다.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수익, 높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의 수익률만 나면 그거로 만족하는 투자 형태가 있습니다. 보통은 이런 게 좀 약간은 가치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 성향이 파악이 되면은 이 투자 전략을 짜고 투자 전략을 짠 것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2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일단 1편으로는 제가 투자하기 전과 그 다음에 왜 직장인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왜 어려워하는지, 초보 투자자들도 포함해서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. 이거를 토대로 제가 2편에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니까 2편도 기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고요. 저는 2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